예, 국민의당 전남 여수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우병우 증인, 예. 그 검찰로서 오래 근무하시고, 그리고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을 지내시고, 이 자리에 증인으로도 앉아있는 심정이 찹찹하죠? 증인으로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예.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는 마음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최근 100만, 200만에 달하는 촛불 민심이 광장에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촛불 민심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든지 억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근거 있다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여기 증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정치적 소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증인 검사로서 오래 근무했죠? 예. 그리고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 중에 검찰이 그래도 꽤 일만은 유능하다는 소리를 듣게 하고 있는 건 맞죠? 예. 이번에 최순실을 비롯한 안종범 전 수석 등 여러 사람들이 구속이 돼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거나 정치적인 외압에 의해서 이래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죠?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예,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최순실과 관련된 그리고 특히 청와대 수석이 했던 안종범 수석 등 여러 청와대 인사와 관련해서 이번 국정농단이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서만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증인도. 그거보다도 검찰 수사는 뭐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언론을 통해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일은 제대로 하는 조직이니까 예. 터무니없는 일은 벌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만은 맞죠? 그런 일반론적인 말씀이라면 동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말 하셨어요. 최근까지도 자기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국가적 공익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최순실을 통해서 현대자동차의 KD 코퍼레이션 관련해서 납품 관련해서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의 일환이라고 강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사건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신문 지상에 나온 것만 갖고 판단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거는 명확한 팩트를 기초로 한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기억나시죠? 청와대에서 보통 쓰는 업무 일지 그런 표지입니다. 표지. 예, 죄송합니다. 잘 안 보입니다. 예. 보시면 기억이 날 거예요. 보통 연초에 업무 일지 같은 거 하나씩 다 나눠주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4년자에 있는 업무 일지입니다. 예. 굳이 이걸 가져온 것은 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 일지 관련해서 예. 그리고 거기에 우병우 증인의 이름이 나와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께서 우병우 팀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증인, 지금 일반 언론 지상에 나온 이 김영한 민정수석 비명록 즉 업무 일지의 증거 능력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은 업무상 작성된 통상 문서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그것에 기재된 내역들에 대한 증거 능력 자체는 인정되는 것도 맞을 겁니다. 그렇죠? 법원에서 특신 상태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증인도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증인에게 물어볼게요. 증인, 청와대 재직 시에 검찰, 경찰, 국정원으로부터 각종 정보 보고 받죠? 예. 검찰로 정보 아니고 국정원이나 경찰로 받습니다. 그렇죠? 예. 홍성남 하백이 박근혜 대통령을 허사위로 풍자한 그림, 이게 대해서 논의한 적 있죠? 허사비는 예,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전혀 그림, 사진, 걸개 그림 내용조차 모릅니까? 지난번에 아마 어디 청문회에서 저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림은. 예. 찾아왔죠? 예.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저는 특별한 조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 내용에 보면은 이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애국단체로부터 해서 고발하도록 하겠다. 우병우 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입니까? 보이죠? 8월 7일자에 우병우 팀의 허수아비 그림 애국단체로 해서 명예훼손 고발하겠다. 이렇게 당시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써여 있어요. 만약에 이런 업무 지시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틀림없이 증인을 통해서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증인 밑에 있는 다른 직원을 통해 집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우병우 팀이라는 게 저는 지난번에 저 청문회인가 나온 거 봤는데요. 제가 뭐 민정비서관일 뿐이지. 자, 알겠습니다. 우병우 팀이라는 게 왜 저렇게 기재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8월 8일자에 보수국민연합에서 홍성담 하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합니다. 뭔 말이냐면은 저 업무 일지에 쓰여진 내용대로 실제 일이 진행이 된다. 이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물어본 취지는 아시겠죠? 예. 저 업무 일지가 전혀 근거 없이 그리고 사실과 무관하게 작성된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 문구에 우병우 팀이라는 것을 글자를 쓴 사람이 김영한 민정수석이 있었기 때문에 증인과 무관한 일로서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증인들 그 생각에는 동의하십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아니요. 근데 왜 저기다가 뭐 우병우 팀이라는 게 저도 저기 지금 김영한 수석 비망록에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처음 말한 거지. 제가 지금 5월 달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비서관이 됐는데 저때 지금 한 3개월도 채 안 된 상태인데. 자, 알겠습니다. 왜 저걸 우병우 팀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예. 알겠어요. 예,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예, 이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윤소아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증인. 예.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증인이 그동안 법조계에 쭉 있었듯이 재판하는 곳이 아니에요. 국민이 바라보면서 이런 참담한 대한민국이 왜 되었는가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국정조사 회의장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라면서 예. 말씀드릴게요.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먼저 상황 설명, 정황이라고 있으니까 현대그룹과 우병우 증인 최순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황두현 씨 잘 아시죠? 예. 황두현은 현대그룹 직책은 없는데 현정은 회장이 있는 현대그룹의 비자금 관리 비선 실세입니다. 차은택과 같은 광고계에 있고요. 장시호와는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황두현의 아들이 같은 승마를 하면서 장시호에 조언까지 해주는 그런 관계인데요. 정유라의 또 그 문제의 정유라의 성학 선생 남편이 현대그룹 K망군도 헤지펀드 법인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현정은 그리고 증인의 장모님이시죠. 김장자 여사님과 같은 모임을 있고 그다음에 최순실과와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두현은 비자금 형성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당한 8건 중 1건 100억 넘는 횡령건이에요. 특가법이죠. 이 부분으로 지금 근데 어이없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았습니다. 증인, 그 2013년 11월에 현대그룹 비선실세 황두현 그 변호한 적 있죠? 날짜는 정확하지만 별로는 한 건 11월 맞습니다. 19일. 뭐 별로 선임 한 날짜 거는 그렇습니다. 변호한 적 있죠? 예. 그럼 변호 전에 알던 사이였어요? 어째? 그냥 사건으로. 사건으로? 네. 그러면 황두현 씨가 직접 만나서 의뢰했어요? 아니면 김장자 장모님이 해주셨어요? 현정은 회장이 이 부분을 의뢰했어요? 장모님이나 뭐 현정은 회장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직접? 예. 수임료 그때 얼마 받았어요?
그건 뭐 밝히지 않겠습니다. 밝히지 않겠다. 예, 그 변호사협회 신고는 정확히 돼 있죠? 정확히 했습니다. 예. 소득 신고 따로 했죠? 예, 제대로 신고했어요? 예. 네. 문제는 수임료를 얼마 받느냐 안 밝히니까 보통 안 밝히대요. 2013년 3월에 해당 고발건이 접수가 되고 2014년 7월에 최종 선고까지 이르게 황두현 사장이 측에 의하면 무려 8건 중에 한 건만 해당됐지만 100억 원의 변호료를 지불했다는 제보가 있고 이미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병우 증인도 상당히 높은 금액을 한 50억 받으셨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10억? 아니, 이제 가늠을 좀 해보게요. 어느 치에 가깝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100억 변호 비용이라면 결국 그 법무법인 그 김현장 발언 여기는 이제 자문만 했고 세종은 노조를 오히려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법인이었죠. 그러면 남은 것은 법인 광장 아시죠? 광장은 그리고 네. 우병우 법률사무소 이 두 곳이 남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그렇게 안 받으셨다면 나머지는 결국은 광장에서 나머지는 수임료를 대부분 받았다. 50억 이상 정도로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뭐 제 수입료를 밝힐 수 없다고 얘기했고요. 나머지 아니,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누가 얼마를 100억을 받았는지는 뭐 제가 알 수가 없는 예, 일입니다. 예, 됐어요. 예. 변호사 수임이 11월 19일.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종결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들어가셨죠? 예. 그러면 자신이 변호하던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에 가게 됐고 회사 돈을 100억 횡령입니다. 특가법이죠. 예, 인정되는 범죄가 실형을 살지 않고요.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법조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100억이란 큰 돈을 횡령했던 범죄인이 구속되지도 않는 건 아주 이례적인 거라고 보죠. 당시 재판부도 사건을 일부 축소해서 낮은 형량을 선고했고 초반에요. 검찰은 황두현에 대해서 대단한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항소조차 포기했단 말이에요. 이걸 법률인으로서 이게 어쩝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뭐 어느 부분 판결 부분 말씀하십니까? 네네, 마지막. 뭐 법원이 법원이 알아서 했겠다? 뭐 거기서 알아서 할 문제다? 생각합니다. 예. 예, 증인 나온 말씀이시고. 불과 2달 사이에 민정수석실로 배정되고 2달 사이에 이 사건이 종결됐어요. 아까 그 형량으로. 이게 우연한 일일까요? 그거는 법원은 재판 경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 뭐라고 불행히도 이 청문회가 그래요. 불행히도 1년에 쭉 국민들이 그렇게 운명한 증인이 생각하는 운명한 국민이 아니에요.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국민의 상식으로는 분명히 증인이 검찰의 수사를 무마하고 축사라는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정리하자면 현대그룹의 비자금 관련 문제를 변호하면서 수임료 최소한 제가 100억이라면 한 수십억은 했지 않느냐. 나중에 한번 봐봅시다. 사건을 잘 막은 대가로 민정수석실에 내정되자마자 해당 사건의 추가 수사를 무마시키기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변호사법 위반. 소득신고 제대로 하는 뭐죠? 조세포탈이 되겠죠? 예. 그리고 민정수석실 내정 이후 사건에 개입했다면 무슨 죄죠? 만약에 그랬다면 안 하셨다는데 글쎄요. 예. 직권남용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 그 받은 돈을 만약에 민정수석실 갔을 때는 재판이 계속 돌려줬어요? 민정수석실에 가고 나서 그렇지 않았으면 다 적법하게 처리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았으면 뇌물죄까지. 그래서 이것은 현대그룹의 불법 행위를 박근혜 정권 차원에서 비호하는데 증인이 앞장서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건에 대해서 다 선임계를 냈고 또 국세청에도 다 세무신고 다 했습니다. 일만은 유능하다는 소리를 듣게 하고 있는 건 맞죠? 예. 이번에 최순실 비롯한 안종범 전 수석 등 여러 사람들이 구속이 돼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거나 정치적인 외압에 의해서 이래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죠?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최순실과 관련된 그리고 특히 청와대 수석이 했던 안종범 수석 등 여러
청와대 인사와 관련해서 이번 국정농 최근 100만, 200만에 달하는 촛불 민심이 광장에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촛불 민심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든지 억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근거 있다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여기 증인을 왔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정치적 소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증인 검사로서 오래 근무했죠? 예. 그리고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 중에 검찰이 그래도 꽤 일환이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서만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증인도. 그거보다도 검찰 수사는 뭐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언론을 통해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일은 제대로 하는 조직이니까 예. 터무니없는 일은 벌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만은 맞죠? 그런 일반론적인 말씀이라면 동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말 하셨어요. 최근까지도 자기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국가적 공익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최순실을 통해서 현대자동차의 KD 코퍼레이션 관련해서 납품 관련해서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의 일환이라고 강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사건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신문 지상에 나온 것만 갖고 판단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거는 명확한 팩트를 예, 국민의당 전남 여수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우병우 증인, 예. 그 검찰로서 오래 근무하시고 그리고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을 지내시고 이 자리에 증인으로도 앉아 있는 심정이 찹찹하죠. 증인으로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예.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는 마음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